안녕하십니까. 상권 분석 현장에서 박균우입니다. 지난해 내 상가 건물에 어떤 업종이 적합할까라는 제목으로 저희 이제 세 번째 책을 출간했습니다. 책 출간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는 주로 이제 신축이나 매수한 상가에 이제 그 어떠한 업종이 이제 적합할까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그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12월부터는 이제 그 공실이 발생한 지 이제 수개월 혹은 1년 이상 길어지면서 어떤 업종을 채워야 할지에 대한 그 질문이 대부분입니다. 분명히 같은 질문이지만 시점이 달라지면 답변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매수 시점이라면은 대부분 부동산 경기 상황이 이제 좋은 시점에 주로 이제 그 매수를 하게 되고 이제 그 이 시기에는 진입할 업종이 이제 많기 때문에 임대료를 일부 조정하면 임차를 맞추는 데는 사실은 큰 문제가 없었던 그런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실이 길어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보유한 상가에 대한 부분들이 의문점도 늘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떤 업종이 적합할까에서부터 이제 두 번째는 불확실성으로 어떤 업종을 채울 것인지가 이제 그 궁금해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앞으로 이제 운영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이제 소유한 부동산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대해서 이제 근본적인 고민을 이 시기에는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장기 공실이 길어질 때 이제 선택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조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가 이제 그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소유한 것이 최고다라는 어떤 그런 환상을 그런 환상부터 이제 버릴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과거에 이제 상가 분양이 한참 잘 되고 할 때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상가 분양을 선택을 해서 나중 후회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 시점에 내가 선택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야말로 대박의 기회를 놓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이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이 되면은 실제로 이제 공실이 길어지고 이런 시점들이 되면은 우선 내 것이 최고다라는 어떤 환상을 일단 먼저 버림으로써 객관적인 이제 평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매수 원가가 과연 얼마나 들어갔으며 그 원가를 기준으로 금리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냉철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가는 이제 그 원가를 구성하고 하는 부분들은 매수 금액들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밸류업을 위한 리모델링, 그리고 또한 매수에 필요했었던 기타 재반 경비가 이제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런 그 원가를 조달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금액들은 보면은 주로 이제 조달 금액과 이제 금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는 자기 자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금리를 적용할 때 어떤 적용 금리가 필요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여러 가지 논의는 필요한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은 1년 정기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익금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대출 금리를 가지고 따져야 될 필요가 있고, 어쨌든 자기 자본이든 차익금이든 조달 금액에 따라서 금리는 어떤 부분들보다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어떤 운영 계획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인데, 결국은 이제 이런 그 운영 계획은 첫 번째가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제 운영하는 부분들이고, 이런 경우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임차 후에 만족한 임대 수익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시세 차익인데, 시세 차익 기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거 이제 주변 그 거래 사례들하고, 그리고 현재 매물 거래 추이들, 그리고 주변 개발 계획들, 그 개발 계획이 이제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상가에 미칠 영향들,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데에서 이제 주변 개발 계획들도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치 상승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제 리모델링이나 인접 부동산 매수 밸류 가능성, 이건 실제로 작은 건물이라서 이제 상가의 가치가 떨어질 때 주변 부동산을 매수를 해서 결국은 이제 부동산 자체에 이제 밸류업을 해서 이제 가치를 높이는 그런 방법들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배후 상권 구조에 대한 판단인데, 상가의 가치 판단을 위해서는 상권 구조에 대한 판단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외부 유입이 가능한 상권인가, 이거는 결국 상권 확장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고,
그렇지 않고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상권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은 외부 유입이 되지 않는 항아리 상권 형태들이나 이제 어떤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로컬 상권에만 국한되는 그런 경우들, 이런 경우는 결국은 이제 그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권은 결국 배후 인구의 충실성들이나 그리고 인구 형태들, 그리고 이제 과거 인구가 어떻게 이제 그 연령대가 이제 평균 연령들이나 그리고 인구 구조들이 변해왔는가, 이런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배후 고객에 대한 판단인데, 이제 그 배후 고객에 대한 판단들은 이제 상권의 규모와 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배후 인구와 규모와 질에 대한 이제 판단이 필요한데, 결국 배후 인구 규모는 결국 인구의 이제 전체적인 그 규모들, 이런 부분들이 배후 인구의 규모이고, 배후 고객의 질에 대한 판단들은 이제 그 평균 연령들이나 그리고 이제 연령 분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주거 형태에 대한 판단들, 그리고 핵심 배후 세대에 대한 판단들, 그리고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거주 경우에 따라서는 거주민들의 이제 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연구들,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판단해서 어쨌든 상권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참고 자료로 이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업종 조사인데, 업종 조사는 결국은 이 상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거는 해당 상가 주변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상가의 이제 그 상가의 이제 핵심적인 그 도로들, 결국은 이제 그 전면 도로에 상가 건물이 입주한 상가 건물 입주한 그 전면 도로에 이제 업종에 대한 조사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의뢰받았던 그 상가들이 이제 그 위치한 그 좌우 도로변에 이제 어떤 업종들의 이런 부분들을 도로를 기준으로 이제 업종 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표로 만들어서 이제 작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매출액에 대한 조사인데, 빅데이터를 통해서 입지 주변의 업종 중심으로 매출액의 변동 추이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지금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하면은 공개된 자료만 가지고도 이제 매출액에 대한 추이들을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이 뭐 정확한 매출액이 얼마다 이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업종들의 어떤 매출 추이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략적인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고객의 수요 조사는 결국은 지금 뭐 네이버나 일반적 카카오 지도나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상가에 어떤 사람들이 오고 하는지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가지고 연령이나 성비, 그리고 고객들이 집중되는 시간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 결국 앞에서 말씀드렸던 생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부분들하고 같이 결부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주 핵심 고객층을 파악을 하고 집중되는 시간을 따라 가지고 시간이 어떤 시간에 고객들이 집중되는지를 알게 되면은 업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덟 번째는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인데, 크게 이제 결국은 이제 앞으로 운영하고 하는 부분들을 결국은 이제 크게 네 가지 단계로 따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운영하는 계획인데, 이거는 결국은 앞서 쭉 설명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업종 찾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업종을 찾고 하실 때는 결국은 이제 지나치게 수익률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제 안정적인 업종, 이 상권의 안정적인 업종들이 어떤 업종들인지를 이제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하는 게 우선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수익률만 고집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유행 업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치를 해서 그 유행 시기가 끝나버리면은 결국은 상권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은 결국 다시 공실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그런 사례들을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시세 차익인데, 앞으로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어느 시점까지 보유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는 이제 자금 계획도 함께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단기로 이제 임차를 하든지, 그리고 이제 차입금을 조달하게 되면은 금리를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 이 부분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치 상승을 위해서 이제 밸류업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가가 너무 작아서 이제 어쨌든 가치성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주변의 부분들을 매수를 해서 키워서
상가 건물 자체를 밸류업을 하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자영업 경기가 안 좋고 할 때는 밸류업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도한 투자를 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족쇄가 돼서 실제로 도리어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매각인데 결국은 더 이상 실익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빠르게 매각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은 이제 매각은 어떤 매각이 결정되었다면 어떤 형태로 해가지고 부동산에 이제 내놓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해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빠른 시간에 매각을 하는 게 기존에 이제 어떤 앞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손해들을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은 상가 공실이 장기간 지속이 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